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 평생 파트너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 주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적 건강과 품위 있는 노후 보내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1장은 정신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2장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건강관리 방법, 그리고 3장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이렇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정신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에서는 노화로 인한 우울 증상과 그 대처법, 스트레스 관리 방법, 그리고 100세 시대 가장 무서운 치매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2장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건강관리 방법에서는 거면, 절주, 올바른 약물 복용, 노년기 건강검진, 노년기 의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장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서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영적 건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할 때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이란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뜻하므로 신체적으로만 건강하다고 해서는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 품이란 무엇인가요? 품이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말합니다. 그럼 정신적 건강과 품위 있는 노후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신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화로 인한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호르몬의 불균형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생화학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그리고 노화로 인한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기능적 정신질환으로 노인 인구의 약 20%가 경험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고 의존성이 많아지면서 절망감, 무기력, 자기 가치의 저하 등이 나타나고 치료되지 않으면 불행히도 노인 자살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노화로 인한 우울증 증상은 근육통, 두통 등 신체적 증상과 피로, 무용감, 절망감 같은 정서적 증상, 그리고 기억력 저하, 초조감, 과거에 대한 집착, 죽음이나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인지적 증상이 있고, 식욕 저하, 불면, 과숙면 등 행동적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변화를 보일 경우에는 우울증을 의심을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년기 우울 증상은 치매로 치닫게 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울 증상은 혼자 비밀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누군가에게 증상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고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이 갑자기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분은 점차적으로 향상되며 기분이 향상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정신치료적 접근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우울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발견하고 함께 도와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삽니다. 좋은 스트레스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건강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글은 스트레스에 의한 신체 반응은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의식의 변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인간관계를 더욱 발전적이며 창조적으로 만들게 되므로 스트레스는 퇴치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동행해야 할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믿음이 문제라고 하며 스트레스 다시 알기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강도로 빈번하게 또는 장시간 스트레스 쌓여있게 되면 나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긴장되어 있거나
있을 때 걷거나 가볍게 뛰는 것은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수면 부족은 다음날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므로 최소 6시간 이상 숙면하도록 합니다. 또한 절주와 검연을 생활화하고 명상 등 다양한 스트레스 이완요법과 취미 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은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에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봅니다. 편안한 사람과의 대화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의 하나인 점진적 이완요법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을 감고 한 손에 주먹을 꽉 쥐고 팔에 힘을 최대한 가한 후 5초간 정지한 다음 천천히 저절로 이완되도록 둡니다. 양손을 번갈아 가며 수차례 반복하게 되면 저절로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면 마음속으로 10가지 세워봅니다. 그래도 진정되지 않으면 100가지 세워야겠죠. 깊은 한숨은 일종의 복식호흡법입니다. 배꼽이 들락날락 하도록 숨을 들이쉬고 더 깊게 내쉬는 것입니다. 단전호흡법은 손을 기도하듯이 모으거나 배꼽 아래 단전에 손을 모으고 코로 가늘게 길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입으로 내쉬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가장 두려운 질병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치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85세 이상 노인은 10명 중 3명이 경도인식장애를 포함한 치매 상태를 보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는 질병명이 아니라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한 기억력장애, 인지장애,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 전반적인 인식장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노인성 치매, 뇌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생성 부족에 의한 파킨슨 치매, 뇌혈관 장애에 따른 혈관성 치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 3가지 금지사항, 3가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치료약은 아직 개발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것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권고사항으로는 첫째,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1530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입니다. 누적글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걷는 운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뇌 영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치매가 당연히 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치매가 오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 요인으로 뇌 영양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뇌 영양 개선을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인 EPA, DHA가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 그리고 오메가6, 오메가9이 들어있는 견과류, 식물성 기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루 30분씩 하게 되면 수명이 3년 더 연장되더라는 보고자료도 있는 것처럼 뇌 운동도 필요합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어 활동하지 않는 뇌는 멈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3가지 금기사항으로는 첫째, 금연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혈관의 손상은 뇌혈관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둘째는 절주입니다. 티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1은 기억 형성에 매우 중요한데 결핍 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억 처리가 되지 않는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뇌 손상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에 노인성 치매가 겹치게 되면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3가지 이행하여야 할 일은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3고, 즉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증상을 예방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단체 활동과 여가 활동을 통한 타인과의 소통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경도인식장애 초기가 될 수 있는 주관적 인지 감소 증상이 보이면 조기에 치매 검사를 통하여 경도인식장애 초기에
치매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 맞는 말인가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인류에게 발생하는 암 중 30~40%는 담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후두암, 식도암, 췌장암 등 많은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는데, 산소량을 회복하기 위해 적혈구가 증가하면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콜레스테롤과 결합되어 혈전을 만들어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혈관성 치매로 갈 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발생되는 가래침은 담배 타르 성분과 싸우다 죽어버린 적혈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흡연의 심각성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제는 간접 흡연조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담배는 암을 유발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피로감, 불면증에 시달리고 호흡기 면역 저하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잇몸 질환과 구취도 발생하고 성기능도 저하되고 소화불량도 발생합니다. 담배를 끊기 어렵다고 하지만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금연은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지만 니코틴 금단 증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을 통하여 금연법을 따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담배에 이어서 술도 정말 끊기 힘들고 건강에 나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절주를 위해서는 먼저 공복 상태에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술의 종류를 섞어 마시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도수가 낮은 술부터 마시는 것이 좋겠으며, 건강한 성인이라도 소주 3잔 이상의 음주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안주를 피하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많은 음식을 선택합니다. 음주 시에는 물을 많이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피곤할 때 술을 마시면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런 때에는 알코올 분해가 더욱 잘 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 경우에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약을 복용 시 술을 마시게 되면 약물 효과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거나 반대로 약효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해장술은 잘못된 음주 방식입니다. 술은 해독 시에 물, 이산화탄소, 아세트산으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해서 숙취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장술을 마시게 되면 분해를 멈추고 일시적인 마비에 의해 숙취가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숙취를 해소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에게 술을 강권하지 않는 음주 문화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약물 복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도 늘어난다라고 하십니다. 노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되는데요. 복약 원칙이 지키지 않은 약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처방약을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용량만큼만 복용해야 합니다. 식전, 식후 복약 처방에 따라야 약효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복약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남아있는 약을 보관할 때는 별개의 약통에 따로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오래된 약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유사 증상이어도 다른 사람의 처방약이나 다른 병으로 처방받은 약을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약을 먹을 때는 물을 적어도 반컵 이상 마셔야 해독이 되며 약이 식도에 달라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약 시 술은 금기이며 물 대신 탄산음료, 커피 등으로 약을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약을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용량만큼만 복용해야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약을 복용하는 방법은 시계나 휴대폰의 알람 기능을 사용하거나 약물 복용 앱을 사용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약물 복용을 일깨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복약 중인 약이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구입해야 하고, 여행 시에는 여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명은 73세이며 평균 수명은 83세로 약 10여 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50대가 대장암을 비롯한 암 발생률이 가장 높고 주로 65세에서 나타나던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이 50대에서 약 20% 가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 꼭 건강검진을 하여야 합니다. 2년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통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질병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하여 초기에 암 발생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불행일까요? 행운일까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만성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감염병에 이완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방접종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하여하며 75세 이상은 무료 접종입니다. 파상풍은 10년마다, 60세에는 대상포진, 65세에는 폐렴구균 접종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우수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용하기 편한 지역에 있는 높은 등급의 건강검진 기관을 활용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으로 전국 256개소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개설되어 치매 노인과 가족을 위한 치매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 치매 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경감되었으며 60세 이상자 치매 검진 비용은 무료입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에서의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500원이며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따라 본인 부담 금액이 총 진료비의 10에서 30%로 경감되었고 치과 진료비 중 틀니는 7년마다 임플란트 치아는 생애 2개까지 본인 부담금이 30%로 경감되었습니다. 그 밖에 독거 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 결식 우려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판정을 받으면 등급마다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만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시설급여로 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보호, 입원요양하거나 방문요양센터로부터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기관으로부터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인 존엄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존엄사는 2개월 이내 사망 예후 말기 환자 또는 일주일 이내 사망 예후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시간 동안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락사는 의사가 약물을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란은 1997년에 보람의 병원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2009년도에는 김할머니 사건에 의해서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가 가능하게 되어 존엄한 죽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년 2월 4일부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게 되었으며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인 스스로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환자의 자기 결정으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자 본인의 마음으로 보고 연명치료를 계속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본인 의사에 따른 의향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 보호자와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서 무분별한 의료행위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것을 피하고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심적, 물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작년 연말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유의사항으로는 작성 전에 가족 상담사와 충분히 상담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내용을 철회하거나 수정 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고 의향서가 없으면 가족들은 유교적 정서로 말미암아 연명치료 중단을 어려워하고 의료기관은 연명적 의료행위를 계속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신적 건강과 품위 있는 노후 보내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기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소풍을 다니러 왔는지도 모릅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로운 웰라이프가 삶의 끝자락인 웰다잉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